안녕하십니까. 기독교 인문학으로 시청자 여러분을 만나는 강태광 목사입니다. 오늘은 바울의 고향 다소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 역사상 바울만큼 큰 영향을 끼친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초기 기독교뿐만 아니라 기독교 전 역사에 걸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친 사람이 바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독일의 게팅겐 신학교 신약 교수인 그더 루디만 박사는 바울은 기독교의 창시자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물론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의 취지는 공감할 수 있겠습니다. 바울은 선교를 통해서 변방 나사렛에 있었던 예수운동을 세계적인 종교로 격상시킨 선교사였습니다. 바울은 선교 서신인 바울 서신들을 통해서 기독교 교리를 구체적으로 논리화하는 이런 일을 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삶과 사역을 통해서 주어진 교훈과 진리들을 자신의 삶으로 실천하고 논리적으로 전개했던 실천가요, 이론가였습니다. 이런 바울은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늘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자기의 낮음을 고백했던 이 바울이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자랑합니다. 그는 바리새인이었다는 것을 자랑합니다. 그는 철저한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예수 믿은 이후에도 바리새인적 삶을 살아가는 신실한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는 또한 그가 가말리엘 문화생이라고 자랑합니다. 그 당시 가말리엘은 탁월한 학자요, 아주 존경받는 리더였습니다. 이 바울이 가말리엘을 자랑한 이유가 있습니다. 언젠가 밝히겠습니다만 가말리엘 때문에 바울은 그의 신학과 신앙이 훨씬 깊어지는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또한 바울은 자기가 로마 시민권자임을 자랑합니다. 그가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바울은 로마의 큰 도시들을 방문해서 마음껏 선교하고 그래서 선교의 결실을 맺고 교회를 세우는데 큰 공을 세웁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신이 다소 출신이라는 것을 자랑합니다. 다소는 그 당시 아주 융성하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다소 출신임을 자랑하면서 그 다소 출신의 경험을 충분히 살려서 선교와 삶에 적용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다소는 선사시대에 건설된 그런 오래된 고도인데요. BC 3000년경에 요새화되었고 제국들의 중요한 요충지로 기능을 해왔습니다. 특별히 로마 시대인 키드니스강 유역에 발달된 항구와 더불어서 육로가 잘 개발되어서 교통의 요충지로 그래서 상업과 무역업이 발달되었고 키드니스강에서 그 만들어진 큰 평원에 많은 염소를 키우고 그 염소의 털과 염소의 가죽을 통하여 텐트업이 성행했던 그런 상업의 공업의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이 다소는 아주 윤택한 도시였는데 다소의 또 하나의 특징은 헬라 철학이 발달된 철학의 도시, 교육의 도시였습니다. 이런 곳에 바울이 태어나 성장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바울이 태어날 점 다소는 로마의 길리기아 지방의 행정수도로서 여러 가지 면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역업, 상업, 낙농업 그리고 텐트를 만드는 공업까지 발달했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많은 사람이 텐트 제작에 종사했는데요. 바울의 아버지도 텐트 만드는 일을 했던 것으로 전통은 전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나중에 선교하면서 텐트 메이커로 활동하면서 자비랑 선교를 할 수 있었던 그 기초가 타소에서 배운 아버지로부터 배운 그 지역으로부터 배운 텐트 만드는 기술을 익히 알았던 것이었습니다. 타소가 교육도시란 점이 참 우리에게 크게 와닿는데요. 제가 지난번에도 밝혔습니다만
헬라 시대에 강력한 교육 도시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아테네입니다. 예, 철학자들이 많았고 오래된 전통이 있었던 그런 좋은 교육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알렉산더 대제가 정복의 기념으로 세우고 온 세계에서 끌어모은 좋은 교육 자료들, 좋은 서적들을 모아놓고 대학을 만들고 도서관을 만들어서 좋은 교육 도시로 육성했던 그런 알렉산드리아가 있습니다. 아울러 타소는 상업, 무역업, 국제도시의 개념으로 그리고 많은 중산층들이 모여서 그 교육을 도모했던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스토아학파가 융성했던 그런 철학의 도시, 교육의 도시였습니다. 로마 시대에 황제들의 개인 멘토가 이 타소 출신이 많습니다. 가이사 아우구스투스 황제의 개인 멘토는 아데노토로스라는 스토아학파 철학자입니다. 티베리우스 황제의 개인 멘토는 네스토라는 역시 스토아학파의 철학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네로 황제의 개인 멘토는 세네카, 그의 비운의 정치 역정이 있지만 그는 세네카에게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는 개인 멘토였습니다. 그래서 로마 시대에 내가 타소 출신이다 하는 것은 많은 황실을 움직일 수 있는 황제들의 개인 멘토들이 자랐던 그 타소에 대한 그 자부심이 있어서 그리고 또 그 영향력 때문에 언제 어디서나 타소 사람들은 인정받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바울이 그 아레바고스 아테네에서 설교하며 선교하지 않습니까? 그때 유명한 시인들의 시를 인용합니다. 그레데 출신의 에피메데스 그 시인의 시를 인용하고요. 아리투스라는 다소 출신의 시를 인용합니다. 아테네 사람들이 다 알만한 그런 사람들이 이 다소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아테네에서 선교도 성공하고 또 좋은 결과를 맺게 되는데요. 그가 다소 출신으로 훈련받았기 때문입니다. 다소가 이런 중요한 도시였고 이런 교육 도시에서 훈련받은 바울은 그의 수준 높은 교양 있는 지식과 그의 견문을 통하여서 많은 도시들을 복음으로 점령합니다. 에베소, 아시아의 아테네라 불립니다. 그 에베소에서 크게 승리하고 많은 교회를 개척하고 소아시아를 복음하는데 그 에베소를 전초기지화합니다. 그 전에 방문했던 아테네나 고린도도 똑같은 그 당시 융성했던 도시고 학문의 도시고 철학의 도시였는데 타소 출신 바울이 이 도시들을 복음하는데 아주 유력한 효과적인 복음을 증가하는 그런 전도자였습니다. 바울은 그의 선교 사역 가운데 세 사람의 총독을 만납니다. 펠릭스, 베스도, 이들은 유대 지역의 총독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효과적인, 물론 변정적 설교입니다만 효과적인 설교를 통해서 그들이 감동을 받고 그들이 바울을 도와서 로마로 가게 하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구브로에서 만난 서기오라는 총독, 이 총독을 설득하고 복음화시켜서 그 서기오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웁니다. 나중에 밝히겠습니다만 서기오의 고향이 비시디아 안디옥입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중요한 동기가 바로 서기오 총독을 변화시키고 서기오 총독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과정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유대인의 왕들을 만나고 로마의 총독들을 만나서도 전혀 흔들림 없이 주저함 없이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교양과 품격을 갖춘 것은 그가 타소에서 교육을 받고 성장했기 때문이라 이렇게 보는 것이 일반적인 학자들의 견해입니다. 바울은 타소에서 얻은 언어와 타소에서 얻은 교육과 타소에서 얻은 경험을 가지고 온 세계를 누비는 훌륭한 선교사로 활동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그의 고향 다소가 자기 사역에 큰 힘이 되었던 것을 거듭거듭 강조합니다. 바울이 경험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일이지만 특별히 그가 교육도시, 국제도시, 상업문화의 도시 다소에서 태어나 성장한 것은 바울을 바울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